뭐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니? 얘들아,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29페이지까지였니? 응? 27페이지까지? 뭐 채점은 다 하셨을 것 같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채점 안 했어? 해줄게. 몇 페이지부터 부르면 되니? 23페이지. 예, 여기서부터죠? 예, 불러드릴게요. 1번에 4, 2번에 2, 3번에 1, 4번에 5, 5번에 4, 6번에 1, 7번에 5, 8번에 4, 9번에 4번, 5번, 10번에 2, 11번에 5, 12번에 3, 13번에 1, 14번에 2, 15번에 2, 16번에 3, 17번에 5, 18번에 1, 19번에 1, 20번에 4, 21번에 3, 22번에 5, 그 다음에 23번은 9.8, 그 다음에 X는 15N, 그 다음에 나가 크고 가보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2번은 무게하고 거칠기죠. 접촉면의 거칠기. 넓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6번은 왜 그렇죠? 가보다 나의 화물선의 잠긴 부피가 더 크죠, 물속에. 그러니까 잠긴 부피라는 거를 써주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 부피야?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크다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7페이지죠. 2번에 1번에 2, 2번에 1, 3번에 5, 4번에 4, 5번이 뭐죠? 공기 조절 탱크에 물을 더 넣으면은 잠수함에 작용하는 중력은 커지죠. 그래서 부력보다 커짐으로 가라앉습니다. 부력은 어차피 잠긴 부피는 똑같은데 물을 더 넣으면 중력은 커지죠. 그래서 잠기는 거죠. 질문 있냐? 없어? 그러면은 저번에 진도는 제가 포물선 운동까지 설명했었죠? 그러면은 30페이지에 진자 운동 다시 볼까요? 그냥 진자 운동 아까 얘기했었는데 진자 운동. 제가 이걸 가르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가르쳤으면 다시 보자. 유준아, 제가 자꾸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장력이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알짜임이 이쪽이라고 그랬었죠. 합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뭐니? 정지하고 있었죠.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건 똑같은 높이야. 편의상 대가리만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양 끝에서는 정지하고요. 여기가 뭐죠? 최하점에서는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이게 속력이에요. 그래서 내려올수록 속력이 줄다가 올라가면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면은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올라갔다 정지한 다음에 다시 속력이 줄다가 최대화했다가 다시 또 속력이 얘 늘죠. 줄다가 여기서 또 정지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옆에 승강기를 볼까요? 승강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자. 이거 어려워요. 승강기. 일단은 우리가 승강기 안에 있죠. 그리고 승강기는 위에서 줄로 잡아당겨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승강기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속력으로 올라가거나 위로 가던 아래로 가던 합력이 얼마일까? 0. 그렇죠. 합력이 0이죠. 합력이 0인 겁니다.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승강기가 위로 정지하다가 위로 올라갈 때는 빨라지는 거죠. 그럼 힘을 어디로 받는 거니? 합력은 위로 작용하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잘한 거 아니야? 들어 올리려면. 3번이죠. 승강기가 아래로 천천히 아래로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려가는데 느려져. 합력의 방향이 어딜까? 위죠. 역시 위에요. 왜?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힘도 그쪽이면 어떻게 돼? 얘는 더 빨라지죠? 근데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해야 속력이 느려지죠? 알겠니? 응.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웠죠, 아까. 그 6번 문제가. 그래서, 평형의 얘가 있습니다. 니네 이게 이런 문이 있는데 이건 손잡이고 혹시 요런 거 기억나냐? 요런 거? 요렇게 해놓는 거 알아? 버티는 거. 그럼 얘는 어떤 힘을 받냐는 거야. 그래서 요 옆에서 흠초봉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게 문이죠?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을 구해보세요. 무슨 힘을 받죠? 얘는 원래? 중력을 받죠? 근데 왜 안 내려가?
수직항력을 받죠. 근데 왜 이쪽으로 안 밀려?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해? 그럼 얘는 원래 힘을 어디로 받았어? 문이 미는 힘을 받죠. 알겠냐? 그래서 수평 방향은 어떻게 되니? 수평 방향에서는 문의 힘하고 마찰력이 같은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지면의 수직인 방향이고 수직 항력하고 중력이 같습니다. 알겠냐? 그 외에는 용수철은 제가 옛날에 했었고 부력은 아까 했었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옆에 봐봐.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 놓았다. 근데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등속도로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RGM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죠? 이런 거는 RGM이 0이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용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29페이지 풀었냐? 네. 그러면은 오늘은 31페이지를 풀어보세요. 예, 32까지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힘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거 푸세요, 숙제로. 응. 다 했어? 응. 예, 그럼 다 맞춰보자. (31페이지) 나란한 수직, 속력, 운동방향. 그 다음에 중력, 0, 평형. 그 다음에 7번은 X, O, O. 8번은 기억, 미음. 9번은 O, X, X. 10번은 기억, 리을. 11번은 위쪽. 12번에 기억은 부력, 니은은 중력.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1번은 일정, 2번은 증가, 3은 감소, 4는 변함, 5는 변함, 6은 변함. 다 맞았니? 여기서 잠깐 응? 여기서 잠깐 말했어. 응. 그래? 한번 나중에 보시고. 질문 있어? 없으면은 지금부터 이제 내신 숙속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실력 탄탄까지 풀고 그 뒤에 단원 종합 문제는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 열을 나가겠습니다. 힘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열보다도 먼저 가르쳤습니다.
잘 풀리니 얘들아?
다 했어? 거의 다 했네. 안 맞출게요. 하면. 다 했죠? 그러면은 아직 안 했어? 예, 보자. 33페이지. 1번에 1, 2번에 4, 3번에 5, 4번에 2, 5번에 2, 6번에 2. 잘 모르면 2번을 찍으세요. 예. 7번에 2번, 5번. 거봐. 8번에 2죠. 오. 9번도 4예요. 10번은 2, 11번은 5, 12번은 1번, 5번, 13번에 4, 14번에 3, 15번에 4, 16번에 4, 17번에 4, 18번에 3, 19번에 4, 20번에 3, 21번은 답이 예. 그래서 운동 방향은 이렇고요. 이게 운동 방향이고 힘은 어떻게 주죠? 비스듬히 주는 거죠. 힘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속력하고 운동 방향 모두 바뀌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대1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이거 이쪽 방향이죠. 전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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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에 1은 계속 변한다. 2번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그 다음에 24번이 1번은 계속 변한다. 2번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실력 탄탄 1번에 2, 2번에 2, 3번에 5, 4번에 4, 5번에 2. 다 맞았냐?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숙제는 단원 종합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뒤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은 새 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권에 66페이지를 피세요. 열이라는 단원이 나왔는데요. 열을 볼까요? 히트예요. 장모음이고요. 열이 뭐죠? 열이 뭐야? 열. 입자들의 전체 운동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평소에 알던 에너지를 아시고, 운동 에너지니까 움직일 때의 에너지고, 입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물체를 보고 정지했다고 느끼면은 얘는 운동을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면 운동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한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0이에요. 안 움직이니까 없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뜯어볼까? 뜯어봤더니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뭐 분자, 결정, 원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하니? 결합이 심한 애들은 진동을 합니다. 근데 기체나 액체처럼 결합이 심하지 않으면은 많이 이동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한다는 거죠? 고체는 진동 내지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뭐니? 따라서 입자들로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0이 아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 거야?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한 거예요. 이게 열이에요. 그럼 열의 단위는 뭐예요? 니네 칼로리 아냐? 예. 열이 옛날에는 에너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칼로리라고 하고요. 키로가 붙으면 킬로칼로리죠. 아, 킬로그램이 아니라. 키로가 1000인 건 아냐? 얘가 1000이에요, 1000. 1000이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램에도 붙고, 미터에도 붙고, 칼로리에도 붙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프랑스 물리학자의 이름 줄, J. 그러니까 줄이 에너지 단위고요. 이런 것들은 뭐야? 열량. 나중에 열량이라는 거에서 이제 된 건데, 뭐 이겁니다. 근데 얘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선생님? 구할 수 없습니다. 못 구해요. 왜 못 구할까? 이 벽에 입자가 몇 개 있냐?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공이 23개 곱해져야 되죠. 3개나 있죠.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의 숫자랑 연결이 되는데, 자세한 걸 화학쌤한테 배우시고. 이걸 다 계산할 수 있겠어? 못합니다.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입자, 운동 계산하고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뭐가 나오는 거니? 열량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열량, Q라고 쓰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칼로리 아니야? 칼로리가 사실은 이제 열량인 겁니다. 열량은 뭐야? 이거예요.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뭐가 이동하는 열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이라고 해도 돼요. 열이 어차피 에너지니까. 얘들아, 이 벽을 만지면 처음엔 어떠니? 차가워? 뜨거워? 네, 오래 만지고 있으면 잘 못 느끼겠죠? 응. 왜? 내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어서 내 몸에 있는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열 에너지가 열량이에요. 요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 이 생각하면 돼요. 야, 니네 내 재산 얼마인지 아냐? 뭐 별로 없겠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예, 모르죠? 모르잖아요. 대신 내가 니들한테 10만원씩 삥을 뜯었어요. 그럼 내 재산이 얼마 늘었니? 요건 알죠? 그러니까 이동한 양은 안다고. 원래량은 몰라. 대신 삥 뜯은 건 알아요. 이동한 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를 씁니다. 당연히 단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칼로리, 킬로칼로리, 그다음에 줄인데 니네 내신에서는 칼로리가 나올 겁니다. 킬로칼로리랑. 어차피 열 에너지야. 근데 이동한 열 에너지니까 단위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니네 이거 혼용해서 쓰잖아. 온도가 뭐니? 온도가 뭐야? 책에는 뭐라고 나오죠? 차고, 뜨거운 정도로 나오죠.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니네 일기예보 들어갔냐? 일기예보에서 뭘 알려주니? 온도를 알려주니? 열량을 알려주니? 왜 열량을 안 알려줄까? 왜 온도를 알려줘? 신기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면 되고, 뭐 인간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 왜 일기예보는 온도로 얘기할까요? 열량으로 얘기 안 하고. 열은 어차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열량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걸 얘기 안 하고 이걸로 얘기하냐는 거야. 네가 정답을 알면서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입자들의 평균 값입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의 정도야. 에너지는 아니고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다르죠?
열은 전체 운동 에너지인데 입자들의 온도는 평균 운동 에너지야. 그럼 일기예보 할 때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인천 지역만 해도 300만이 넘는 인구인데 어디에 온도를 얘기해야 돼? 계양구만 얘기하면 안 되죠. 전체를 하려면은 평균 값으로 해야죠. 그래서 일기예보는 뭘로 얘기하는 거야? 평균 값으로 얘기합니다. 보일샤를 법칙 배웠니? 보일샤를 법칙. 화학 시간에 안 배웠어? 아직? 응. 그러면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거를 셀시우스 가문의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입니다. 셀시우스인데 유럽 사람 이름을 중국 애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섭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셀시우스는 성이니까 C를 붙여서 셀시우스의 온도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물이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죠. 그래서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을 100등분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런 게 있어요. 파렌하이트라 그래서 독일 사람인가 그런데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을 212등분인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 온도가 0도씨가 60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건 안 나와요 이제. 옛날에 이거 바꾸는 문제가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건 화씨구나. 미국에서 많이 쓰긴 합니다. 미국에서 온도가 막 70도 이렇게 있을 때는 섭씨가 아니라 화씨인 거야. 알겠니? 70도면 우리 죽죠. 날씨가. 근데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켈빈이라고 읽고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그때의 온도입니다. 기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가 확확 변하는데 1도씩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화학생한테 배우면 되긴 하는데 그냥 해볼게요. T라 그래서 온도고요. 그러니까 V고 기체 부피입니다. 그래서 0도씨일 때 V0의 부피고요. 이 1도씨씩 떨어질 때마다 273분의 1씩 떨어져서 나중에 마이너스 273분의 1이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그때 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돼요. 273을 더하고 지금 마이너스 273이 원래 여기서 뭐라 그런 거야? 요게 0켈빈 절대 0도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0도예요. 여기 넣어봐. 마이너스 273 플러스 273이죠. 지금 마이너스 273도가 이게 절대 0도가 된다는 거죠. 이 공식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세 가지 온도가 있는데 이제 물리에서는 나중에
절대온도를 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쓰죠. 화씨는 우리가 미국에서 살 거 아니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질문. 온도는 어떻게 알아? 평균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가 알아서 잘해요.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책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4번이냐) 열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은 히트고, 니네 평형이라는 단어 아냐? 이퀄리브리엄인데 뭐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니네 이거 알죠? 이퀄 알죠? 그 단어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열평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열평형은 뭘까? 서로 다른 온도의 물체가 뭐하고 있니?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접촉하고 있으면은 좀 이따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같은 온도가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열평형이라고 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벽을 처음 만졌을 때는 어떻게 돼? 차가운데 계속 만지고 있으면 뭐 그냥 온도 변화를 못 느낍니다. 제 체온하고 비슷해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측정해?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지? 갖다 대죠. 이거야. 갖다 대서 열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는 게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왜 같은 온도가 될까? 볼까요? 이게 고온 물체입니다. 고온 물체 안에 입자가 있는데 굉장히 살벌하게 움직이죠? 얘랑 붙어 있어요. 얘는 조금밖에 안 움직여. 왜? T 저니까. 저온 물체니까 온도가 느리죠. 붙여놨는데 얘가 시간이 경과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얘보단 느리고 얘보단 좀 빠른 것들이 되죠. 이때 온도가 뭐니? T평이죠. 그래서 뭐야?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는 따라서 고온 물체에서 열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충돌을 하겠죠. 왜냐면은 입자들이 충돌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온 물체는 열을 받는다는 거죠. 고온 물체는 열이 이동하니까 열을 잃고요. 저온 물체는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 비슷해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평형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거나 수학적인 방정식이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니네 맨날 수학 시간에 그래프 그리죠?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XY 조합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죠. 볼까요? 여기가 온도축이고요. 여기는 시간축입니다. 타임 템퍼리처. 예. 고온 물체는 온도가 높죠. 저온 물체는 온도가 낮아요. 근데 이게 딱 접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고온 물체는 온도가 떨어진다니까? 온도가 떨어진다니까? 여기 신나게 대고 있다가 이제 내 손하고 대보세요. 얘가 더 차가워요, 얘보다. 근데 벽은 어땠어?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온도를 T평, 평형 온도라고 그러고 T시간 이후부터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열평형입니다. 근데 고온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 물체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니? 고온 물체가 잃은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이 이동한다는 건 열량이 이동한다는 거고, 그 열량을 누가 공급해? 고온 물체가. 그럼 고온 물체는 그만큼 열량이 감소한 거죠. 근데 저온 물체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잖아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은 뭔가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저온 물체가 얻은 열량이죠. 누가 커요? 컸습니다. 저기 같아야 돼. 같지 않으면요? 같지 않으면은 성립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을 하나 불러주죠. 이게 그 유명한 열량 보전 법칙입니다. 열량은 그래서 어디 도망가지 않고 고온 물체는 잃고 저온 물체는 얻었지만 열이 빠져나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량 보전 법칙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하고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입자 운동을 보자. 고온 물체, 저온 물체가 있죠.
그러면은 열량을 잃는다, 얻는다.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았던 애가 평형이 될 때, 열평형이 될 때 열량을 잃고 입자 사이 거리는 원래 멀었겠죠. 고온이니까. 그래서 둔해진다. 그럼 얘는 활발해지겠죠. 알겠냐? 자, 거리래네. 입자 운동이라고 쓸게요. 쏘리. 입자 사이 거리는 이제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죠. 그래서 뭐 시험에서 잘 묻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물어요. 알겠죠? 열평형이 아니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운동이 활발하겠죠. 근데 열평형을 해서 하다 보면 고물체는 점점 둔해진다는 거죠. 저온은 활발해지고. 그래서 거리는 고온은 가까워지고 저온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열평형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열평형의 현상을 이용한 게 뭐가 있어? 온도계가 그겁니다. 접촉식 온도계. 근데 요즘은 접촉식 안 쓰고요. 적외선을 측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생선보관 전부 열평형이죠. 그래서 온도를 똑같이 만들어서 냉장 보관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67페이지를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열은 아마 다음 시간에 이번 주 금요일이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운, 니네 이제 물리만 하면 좀 지겨우니까 지구과학도 하겠습니다. 물리가 좋냐 지구과학이 좋냐? 다 싫어? 태양계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맞춰볼까요? 네, 수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A는 입자 온도, B는 열평형 얻은 일은, 그 다음에 1번에 OXX, 2번에 1은 둔하고 활발하다, 2번은 낮으면 높으면, 3번은 다가 나, 4번에 1은 가에서 나, 2는 디귿, 그 다음에 5번에 1은 A에서 B, 2는 기억은 낮아, 니은은 높아, 3은 기억은 둔해, 니은은 활발해, 4는 기억은 가까워, 니은은 멀어. 됐냐? 모르는 거 있어?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숙제 아까 내줬죠? 응?